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7월 25일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보면 혼조세인 것 같아요. 오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쪽 남부 지역은 폭염이었고 서울 지역은 또 호우경보, 폭우가 내렸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또 이게 또 반대가 됐답니다. 서울 쪽에는 지금 약간 상당히 좀 볕이 좀 뜨거운 상태고요. 저기 남부 지역은 저기 뭐 경상도 쪽인가요? 그쪽은 또 폭우가 오전에 내렸다는 그런 예보가 본 것 같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망하는 분위기예요. 관망하는 분위기. 특히 현재 시장의 주체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1년 동안의 매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FOMC라는 회의, 그리고 연준 의장이 내년에 2월 달에 임기가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 자, 임기 마무리 되기 전에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했죠. 그래서 지금 다음 후임을 연임을 할 건지 연임을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고, 그리고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세부 일정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이제 3, 4분기 마무리되는 시점,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 초가 아니라 중수 넘어서 유럽에서도 통화정책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드라기가 가을 정도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그 다음에 FMC도 지금 이제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자산 축소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 하면 요즘에는 보면 예고제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하기 때문에 못해도 이번 FOMC 회의에서 문구 정도는 이런 게 좀 표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사항 부분들은 우리가 정해진 사항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축소 부분들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 속도가 급하지 않게,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리고 불확실성 부분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삼성전자는 이미 초에 예비 실적이 나오고 나머지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 예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확정 실적 부분에서는 뭐 큰 편차, 이미 상당히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녹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실적 좋죠. 뭐 실적에 대해서는 또 다양하게 안건들이 나왔고 문구가 나왔고 기사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좋다. 이제 그런데 이제 수급을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뉴스가 오픈됐을 때는 그 전에 주가 상승 부분들이 이미 뉴스에 다 포함이 됐다. 루머에 사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고 얘기를, 우리가 기본 그 주식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 쪽은 뭐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SK하이닉스를 누가 많이 샀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워요.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 거 이미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뉴스로 나오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한테는 그 정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신선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론 실적이 좋은 만큼 이미 주가 선반영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됐으니까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거리를 좀 두신 상태에서 좀 관망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차익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FOMC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어떻게 될지 이렇게 지금 두리두리 이렇게 관망하는 게 보여요. 관망하는 게 보이고, 오늘 이제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이번 주 후반이 27일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27일 정도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휴전협정을 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CNN 방송에서 어디 외해외 매체에서 북한에서 이번 주에 미사일 발사 부분들을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항상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주가 상승 부분들 좋고 실적 좋아. 저는 뭐 그걸 여러분들에 계속 강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FMC에서 어떤 문구가 나오고 문구가 어떻게 해석이 될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제까지 상승했던 물량 부분들 일부 실현 부분들 해놓고 올라가는 섹터에서는 좀 실현해 놓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그 철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광물 좀 소재 쪽으로 좀 저가 매수 살짝 들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확인을 하고 현금 있으신 분이라든지 자금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는 괜찮아요.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소재, 철강 이런 쪽의 저가 매수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들어가는 괜찮은데 조금 현금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챙겨 놓으시고 좀 챙겨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은 챙겨 놓으시고 두 가지 이슈 부분들에서 방향성 보고 여러분들 투자 방향성을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정고점 물량 소화의 과정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닥도 보면 오늘 그 1%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1% 정도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 고점이 678.8입니다. 678.8인데 이 가격대로 오늘 장중에 아침에 고가에서 679.48로 전고점을 살짝 넘어섰어요. 그래서 단기 차익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죠.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받아도 괜찮아요.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 중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제 지금 오펙 회의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던데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보고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FMC죠. 그리고 FMC 뒤에 그 미국의 GDP 성장률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시장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깔끔한 게 조금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때문에 좀 시끄럽죠, 지금. 트럼프 때문에 검사가 추가적으로 뭐 이게 조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FMC 아니 그 뭡니까 트럼프에 대한 그 검사, 그다음 트럼프 케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퀘스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담합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시끄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공통적으로 FMC 회의. 자, 이 부분은 FMC 회의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럼프라든지 유럽의 자동차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를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바꿀 정도는 아니고 만약에 FMC에서 어떤 내용이 강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적인 트렌드 부분들을 바꾸지 않은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중에 좀 쉬어가는 중에 보면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소음들이 필요하죠. 그 소음 정도로만 일단 체크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금 한 5시 반, 6시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까지 오펙 회의 부분들의 내용 부분도 잠깐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은 이걸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펙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산을 하지 않았던 나라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리비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집트 뭐 이렇게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나이지리아는 감산에 동참하기로 일단 결정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뚜렷하게 지금 보이는 성과물이 아직까지는 좀 적습니다. 18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게 되면 감산으로 좀 결정하기로 하는데 이라크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이 이렇게 감산을 해서 유가를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할 때 웃으면서 그 팔짱 끼면서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에요. 왜? 감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산을 줄여가지고 더 많이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줄이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그것 때문에 올라오면 중동 지역은 감산을 하고 생산을 줄이고 억제를 하고, 그럼 이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 셰일가스가, 셰일 업체들이 이 틈새 시장, 어떻게 보면 어, 감산을 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미국이 살금살금 지금 뺏어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좀 역설적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유가가 지금 뭐 46달러 전후인데 위로 48달러, 49달러의 돌파 부분들이 나올까?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트렌드를 보면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45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전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부분이 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94 후반대였는데 지금 94를 깼죠. 94를 깼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 부분도 좀 나올 구간이 좀 됐어요. 94를 깼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어떤 하방 경직과 달러가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자산 축소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면 조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가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진행하고 유로화가 조금 뭡니까 소강 상태도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 그 글로벌 매크로 부분들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 앞에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 이제 국내 관련된 부분도 종목군 매크로를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간중간 좀 시간을 좀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섹터라든지 종목군 대응에 상당히 많은 도움 부분들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그 이슈를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특징주로 보시면 통상 관련된 얘기를 제가 아침 방송 끝 무렵에 약간 얘기를 드렸죠.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입찰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 부분들은 있죠. 근데 전체 판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판도 자체를. 지금 우리가 종합지수의 상승, 여기서 지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정기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 4분기가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고 2, 4분기 실적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반등 부분들이 조금씩 저가 매수 들어오고 추가 매수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하나씩 이제 베일을 벗고 있죠. 그래서 SK하이닉스처럼 실적에 대해서 오케이, 이 정도까지 좋아? 근데 오늘 또 마이너스 3% 빠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제 기댈 만한 구석이 실적을 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까지 주가 상승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버텼는데 막상 이렇게 실적 부분들이 오픈된 다음부터는 이제 뭘 믿어야 될지 약간 이렇게 퀘스천이 좀 들겠죠. 실적이 이제 발표 나온 기업들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보면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들 실적이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군과 어떤 섹터 부분들 다음에 뭔가 또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퀘스천을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불확실성 부분들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100%는 아니죠. 전체 실적금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3, 4분기 실적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기간 텀이 남아 있죠.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금 보시면 이런 대외적으로 뭐 FMC라든지 트럼프라든지 그다음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작은 소음들이 변동성을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게 되는 결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 3%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 같은 경우에 아침에 단순 뉴스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장중에 외국인들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9%까지 빠져서 8%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아침 시가 그대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 1%대로 풍산하고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철강이라 이런 종목군들은 경기가 살아났을 때 우리가 쓰는 소재라든지 이런 그 뭐 산업용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쪽은 쉽게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은 저가 부분들 빠졌을 때 차분하게 이런 종목군은 오늘 사가지고 오늘 수익 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좀 들으셨던 분 중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데 오늘 그 종목이 드디어 고점 돌파 부분들을 해서
더불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직장인분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아는 지인이 어떤 종목 사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소개를 해줬던 종목이, 너는 이제 직장이니까 자기도 이제 매일 시대도 보지 못하고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그냥 매달 적립식으로 이걸 해서 매매를 월급 타는 날만 조금씩 사서 이 부담 안 가는 가격대에 한번 매수를 해봐라 라고 했던 종목이 모르신 분도 있으시고 일단 진성셋이라는 종목이에요. 진성셋이라는 종목. 오늘 이제 10,000원에서 살짝 안 돼서 9,990원에 끝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 2, 3년 정도 됐으니까 이 종목 변두폭이 보면 2016년도에는 5,000원대 4,000원대부터 5,000원대 움직였고 그 전에 한 7,000원대까지 올라갔다 7,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고 다시 5,000원 전후, 그러니까 평균 단가 부분들 하면 대략적으로 보면 많이 잡으면 한 6,000원, 6,000원 초반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묻어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이 지금 이제 10,000원의 돌파가 나왔어요. 이 회사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강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경기가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퀘스천 부분을 많이 갖지 마시고 확장되는 추세라고 했죠. 이 종목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오늘 이렇게 주가가 7% 이상 오르는 것은 오늘 장 끝나고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제가 이제 방송 중에 굴삭기 판매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 건설, 현대건설 기계도 해외 쪽에 지금 판매 부분 수주도 많이 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두산 쪽에도 나쁜 부분들 하고 있지만 메인은 캐터필러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쪽에 대해서 1대1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건설 부분 투자라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트럼프가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확대에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세제 혜택 부분들이 마무리돼야지만 더 활성화가 되긴 되겠지만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서 일단 그러한 인프라 건설 관련된 수요 부분들에 따라서 판매처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캐터필러도 보면 이제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매 부분들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경기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400선인데 소음은 항상 있습니다. 소음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개별 섹터별로도 소음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 개별 종목군 섹터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 부분들로 시장에서는 항상 소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 4분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론 FMC 회의 있고 자산 축소 관련된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그건 어차피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더 큰 상승과 유동성 장세 부분들을 위해서는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어느 조건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된 부분에서 좀 깔끔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부분은 아직 하나도 결정이 된 게 없죠. 아직 근데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시장에 작은 변동성을 만들 요건은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왜? 시간은 남아 있고 9월, 10월 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시장에서 별로 화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깔끔하게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면 트럼프 케어를 통해 가지고 아직 그것도 지금 통과를 못 시켰죠. 통과를 못 시켰어요. 이 종목권도 보면 진성태시도 보면 캐터필러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에 중국이라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쪽에 있는 걸 제품 부분들을 거의 도맡아서 지금 생산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데 캐터필러의 수요 부분들은 늘어가니까 실적이 늘어날까 말까 부분들을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식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만약에 평균 단가가 6,000원대 초반이라면 지금 올 10,000원이니까 한 2년 정도 투자해서 적립 투자해서는 30% 40% 아니죠. 지금 2년 정도 6,000원대 잡고 10,000원이니까 40% 4,000원 정도 한 60% 정도 이상 수익 부분들이 나왔죠. 근데 그 과정 중에 보면 이 종목도 소음들이 많았죠. 소음들이 많았어요. 7,000원짜리가 4,000원대까지 가면 거의 반토막은 아니지만 반토막 전에까지 하락 부분들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야금야금 올라가서 신고가 고가 돌파 나오고
전에 고점 부분들은 이제 12,000원, 13,000원대까지 돌파 파동 부분들을 지금 서서히 지금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를 제가 물론 아침 이슈 뉴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후장에 장 마감 부분들을 말씀해서 그날 일단 이슈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작은 소음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큰 흐름 부분들을 좀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 또한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진성택시 그리고 지난번에 동진세미컴이라든지 후성 그리고 포스코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처럼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다가 항상 뭡니까? 급통제처럼 날아갈 수는 없어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면서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그 대형주든 중형주든 이번 주에 어떤 중요한 이슈 부분들을 두고 종목군별로도 경기 민감주 색단이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실적이 좀 돼야 되는 건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고 실적이 돼야 되는 거고 코스닥도 보면 약간 종목군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신고가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약간 밀렸죠. 또 반면에 오늘 제약주들은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약간 뭡니까 혼조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보면 그 요즘에 그 뭡니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 오늘은 근데 코스닥이 오늘 수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급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이 한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시가가 정고점이라고 했었죠. 지난번에 최고점 부분들을 시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 차익 부분들이 조금 진행되다 보니까 숨고르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그래서 현금 있으신 분들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후반에 그 매크로 지표 부분들을 제가 방송에서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방향성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매수매 준비를 하셔도 된다. 약간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형주 쪽 부분들의 자금력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100을 가지고 있다면 경기 민감지수 아까 뭐 철광이라든지 급하진 않아요. 금속 광물이나 이쪽 부분의 일부 부분 정도만 선발대 정도를 보내놓는 그런 과정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해 두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 하고 일단 매매 전략 부분에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음은 항상 있습니다. 소음은 항상 있는데 그 소음 자체가 전체 추세 부분들을 바꾸는 소음인지 리스크죠.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아니 리스크인지 소음인지 이 구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최근 시장과 접목시켜서 종목군하고 접목시켜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일 7월 25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좀 덥습니다. 열대야가 좀 있을 것 같네요. 더위 오늘 잘 견디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 시장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좋아요하고 공유하기 버튼 그리고 친구분들 많이 공유 많이 부탁드리면서 금일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